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저희가 차트 분석을 위해서 이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차트 분석, 차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편 한 편씩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캔들에 이어서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양봉일 때 거래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신호입니다. 양봉이고 거래량도 많다. 자, 기본적으로는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자, 주가가 바닥일 때, 그리고 주식이 쌀 때 양봉이며 거래량이 많으면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이 올라갔고 게다가 이 거래량이 많다. 근데 이 주식이 현재 바닥인 상태다. 혹은 많이 싼 상태다. 이럴 때는 당장 내일 안 오더라도 시간을 지켜놓고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위에 있고 비쌀 때 양봉이면서 거래량이 많으면 주식이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암만 양봉이라도 이 주식,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위에 있는 상태고 거래량이 많으면은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같은 양봉이라도, 그리고 같이 거래량이 많더라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음봉일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음봉일 때 거래량이 많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에 있고 쌀 때 음봉이면, 그리고 거래량이 많다. 그럴 때는 앞으로 주식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것 또한 암만 음봉이라도 현재 주가가 바닥이거나 쌀 때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당장 며칠 동안은 주식이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로 보면은 주식이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봉일 때 주가가 위에 있고 비쌀 때, 음봉일 때요. 위에 있고 비쌀 때 음봉이면, 그리고 거래량이 많다. 이럴 때는 주식이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안 그래도 주가가 지금 위에 있는 고가인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많다. 그리고 음봉이다. 이러면은 당장 며칠 올라가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두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말로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쉬운데,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그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복잡하게 막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캔들과 그리고 거래량을 볼 때는 요것만 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다른 거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전략, 무슨 이름 막 갖다 붙이는데 그거 그냥 여기에 다 통합된 말이기 때문에 이것만 머릿속에 그냥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이거 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주봉으로 봤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흐름을 보려면은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 캔들을 봤을 때 이 양봉에, 많이 오른 양봉에 50%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 했거든요. 얘들이 50% 이상 유지해주고 있다가
얘 때 50%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음봉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아, 당분간 주식이 내려갈 수 있는 신호가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요 캔들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날의 거래량입니다. 이날 거래량인데 자, 이 앞에 보시면 얘들보다 지금 이날 거래량이 확실하게 많죠. 그리고 많으면서 음봉입니다. 많으면서 음봉이라서 아, 얘는 캔들만 봐서도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요 거래량까지 많으니까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구나. 그렇다고 이 주식이 현재 이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위에 있는 상태니까 아, 주트가 얘기하기를 주식이 위에 있는 상태고 음봉이 나오고 게다가 캔들 그 앞전에 양봉의 50% 이하 음봉에다가 거래량까지 많다. 이거는 당분간은 주식이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다. 나왔구나, 신호가. 자,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내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빨갛게 조금 올라가줬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죠. 또 딱 보니까 확실한 음봉을 보여줍니다. 꽤 큰 음봉을 보여주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자, 그리고 밑에 꼬리는 약간 뺐지만 이렇게 확실한 음봉이 나올 때는 절대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거든요. 양봉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밑에 꼬리를 좀 많이 빼줬죠. 이때까지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왜?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하락하면은 제 아무리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러한 개별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그냥 지켜봐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다 하면 이러한 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신호를 보여줬을 때 주식을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매수를 하느냐? 자, 보시면 이때 드디어 양봉이 나와주면서 저희가 어저께 배웠죠. 이 앞에 캔들 큰 음봉의 50% 이하에 있으면 아직까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50% 이상을 뚝 뚫고 올라와 줬다. 50% 이상에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추세가 변화를 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50% 이상으로 가줬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확실히 이 앞전 거래량 얘보다는 아니지만 이 앞전 거래량보다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바닥으로 많이 내려왔고 이게 헷갈리니까 지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식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이 바닥으로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앞전 캔들 음봉의 50% 이상을 올려줬고 그리고 요 거래량도 이 앞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리는 추세는 멈췄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 요 캔들도 앞전 음봉의 50% 올라왔고 거래량도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네모 반듯한 양봉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하락 추세는 멈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바로 사셔도 되지만 한 번 더 두들기고 보시려면은 다음날 딱 보니까 다음날 얘보다 더 높이 올려주면서 충분히 얘 50% 이상이죠. 올려주면서 거래량도 더 많이 터졌어요. 양봉인데 자, 밑에서 지금 그전 음봉의 50% 이상 올려가졌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랬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하락 추세는 멈췄구나. 그러면 이제 횡보거나 올라갈 수 있다.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 주식을 사놓고 혹은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얘의 50%는 고사하고 얘를 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음봉의 50%까지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 50%를 뚫고 올라가 줄까라고 봤을 때 요 밑에 보시면 얘의 거래량을 딱 보시면 확실히 양봉일 때 거래량이 지금 많죠. 얘들을 비교해 보실 때 확실히 많으니까 힘이 좋구나, 양봉의 힘이 좋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쭉쭉쭉 횡보하다가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때 이 양봉의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얘가 5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부터가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거래량까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횡보하던 게 앞으로 내려가겠구나, 이 모습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벌써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좀 기다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약간 기다려줬어요. 하지만 이 내린 음봉의 50% 이상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락 추세가 멈추진 않았구나 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완벽하게 음봉을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음봉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완벽하게 음봉을 보여줍니다. 물론 밑에 꼬리는 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태지, 주식을 말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태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이때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못 사요. 신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나 전략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지, 과거를 보고 저때 사는 게 맞지 않냐, 이거는 주식을 하면 아시겠지만 절대 바닥에는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잠시 멈춰줬다가 언제부터 한번 보느냐, 이 내린 거에 50% 이상의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멈췄겠구나, 하지만 위험하니까 한 번만 더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확실하게 이 50% 이상을 뛰어넘어 주는 걸, 지지를 해주는 걸 딱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락이 멈췄다, 이제는 횡보거나 여기서 올라주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오늘 배운 것처럼 거래량도 많아요. 양봉인데, 주식이 밑에 있는데 양봉인데 거래량이 많다. 이거는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구나. 자, 시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식은 추세를 보면서, 그리고 이 양봉과, 그러니까 이 캔들과 거래량을 보면서 완벽하게 100%는 알 수 없지만 감은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주식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이 사야 할 땐지 팔아야 될 땐지 그러한 감을 잡을 수 있고, 살 때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팔 때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봉, 음봉과 양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내렸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올랐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봤듯이 제가 이걸로 돌아가서, 자, 방금은 이때 얘기입니다. 내렸을 때 주가가 바닥에 있고 쌀 때 양봉이면서 거래량이 많으면 주식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때 이야기거든요. 이때 맞고, 이제는 이때 얘기를 해볼게요. 주가가 비쌀 때 음봉이며 거래량이 많으면 주식이 밑으로 내려간다. 요 1번과 요 2번이 가장 주식에서 기본적인 거고, 차트 분석과 차트 매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진짜 기본의 기본인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일단 크게 물릴 일, 그리고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이때 이렇게 내렸다가 지금 여기서 바닥 찍고 거래량 올려주고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때 기준 주가가 어떤 상태입니까? 비싼 상태죠. 주가가 이쪽에 있으니까 얘들보다는 주가가 비싼 상태입니다. 자, 이때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때 주가가 비싼 상태고 양봉이 크게 터져줬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일단. 하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주가가 비쌀 때 이렇게 양봉을 터져주고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 좋지만 거래량이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주식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양봉의 2번째 패턴입니다. 2번이라고 적어놓은 거. 자, 그런데 이때 다음날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양봉의 50%를 유지해주면서 위에 꼬리는 뺐지만 괜찮은 상태입니다. 자, 이때도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때 보니까 이 올린 양봉의 50%를 깬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시 올려줬어요. 아,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다시 오를 건가 행보할 건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행보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때와 이때 보면은 이 50%를 깨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보세요. 요때 보면 이 거래량은 확실히 앞전 거래량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보다 확실히 이 거래량이 많죠. 눈에 띄게 많은데, 자, 이 거래량이 많으면서 음봉에 끝났어요. 게다가 주가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도 점점점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과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미래로 한번 봅시다. 이때 이렇게 터져주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힘이 좋아서 계속 횡보를 해줍니다. 제가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횡보를 해주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양봉으로 올려주는데 이때 양봉의 거래량을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배웠던 2번 패턴이죠. 주가가 비싼데 양봉인데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딱 여기에 떨어집니다. 양봉이고 주가가 비싸고 거래량이 많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행보하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조금씩 행보를 하는 걸 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때 한번 다시 볼게요. 저희가 이때부터 신호가 왔어요. 양봉인데 거래량이 많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신호는 이때 음봉인데 거래량이 많다. 그리고 이때 양봉인데 거래량이 많다. 이때 신호를 주면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고 패턴은 여러 가지거든요. 이거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모양들이 나오면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를 하면은 안 물리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덜 손해보거나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은 단타로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면은 주식이 2021년 1월 8일이거든요. 2022년 1월 8일이 자, 2021년 6월 25일 5개월 동안이나 끄었어요. 이때 신호를 주고 이때 신호를 주고 중간중간 신호를 주면서 5개월 동안 주가를 끌었거든요. 옆으로. 그러면 이때 대부분 매매를 해요. 저는 이때는 이제 매매를 거의 안 해요. 단타만 하고 단타 해도 제 돈의 10% 정도 밖에 안 하지 웬만하면 현금으로 들고 있거든요. 왜? 이러한 신호들을 보여줬으니까 언제 내릴지를 모르니까 내리는 것까지는 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신호를 줬으니까 이제는 내릴 거다라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단타로 짧게 치고 나오다가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때 이제 음봉을 보여주면서 이거의 50%를 거의 깨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보니까 약간 지켜주면서 올라가다가 21선 맞고 이때 제대로 된 음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주고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밑에 꼬리 달아주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위에서 막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밑으로 빼주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빼는 게 약 1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꼭 우리가 주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1년 동안 주식을 내가 할 줄 모른다, 단타도 할 줄 모른다 하면은 간단하게 이럴 때는 이러한 신호가 나와주면은 주가가 위에 있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음봉이 나온다 혹은 양봉이 나온다 이럴 때는 그냥 지켜만 보면 돼요. 꼭 이 1년 동안 주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1년 동안 주식을 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갖고 있으면은 적어도 이렇게 마이너스는 안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보일 때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하는 거 아니면 돈 먹기도 힘들어요. 행보일 때 플러스 나봤자 지지부진하지 마이너스 끝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언제?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50% 이하 내려오는 걸 보여주면서 이때 보여주고 이때 보여주고 그리고 이때 위에 꼴을 다 빼가면서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확실하게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올린다, 뺀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쭉 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럴 때 만약에 얘들이 올라가려면, 얘는 지금 내려간 경우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를 그 큰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거래량 있죠. 이러한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을 올려줘야 돼요. 지금 이러한 거래량은 이러한 거래량보다 조금 많은 거로 주가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내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거래량 말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을 뽑아주면서 양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점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얘들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징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때 주식을 안 들고 있다가 그때 다시 주식을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를 보면은 이때부터 계속 나 내려간다 계속 시그널을 졸고 있어요. 시그널을. 그러면서 결국 이때 나 이제 내려갈 거야 보여주다가 위에 꼴이 다 익어서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나 이제부터 확실하게 내려갈 거야 준비해 하면서 내려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횡보해주고 또 못 올리고 내려가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크게 한번 볼게요. 이 크게 하면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안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PPT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가장 간단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쌀 때 양봉이면서 거래량이 많다. 자, 이게 바로 이때죠. 주가가 내려가서 바닥일 때, 쌀 때, 이 앞전에, 지금 이건 뒤라서 높을 때라서 거래량이 많은데,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확실히 얘들이 거래량이 얘들보다 많습니다. 주가가 내렸을 때. 맞죠? 주가가 이렇게 내렸는데, 얘들 거래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를 보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차츰차츰 올라가 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거래량이 많은 편이었는데 얘들은 주가가 오르고 나서 거래량이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얘는 음봉일 때 더 많은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된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쭉 옆으로 가니까 횡보를 하다가 결국 못 날라가지고 내려와주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때까지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주가인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주식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크게 보느냐,
뭐 더 짧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이거 기준 2021년 6월 25일 기준에서 2023년 현재 4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는 주가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자, 제가 뭘 했습니까?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요게 기준에서 이렇게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언제 올라가느냐? 양봉이든 음봉이든 어쨌든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거래량이 많다는 기준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겠죠. 현재 이게 헷갈려서 현재 이 상태에서 위로 더 올라가 주려면은 이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줘야 돼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 이렇게 빵, 그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음봉일 때는 이렇게 작게 음봉이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고, 음봉이 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혹은 도지형일 때, 도지형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 보면은 요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고만고만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럴 때는 얘들이 그냥 매크로적인 현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경제적인 현황, 경제가 지금 앞으로 약간이라도 좋아질 것 같으면 이러한 거래량, 그냥 고만고만한 거래량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횡보하면서 약간씩 올라갈 거고,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라는 매크로가 지배적이면 얘들도 큰 움직임 없이, 거래량도 큰 움직임 없이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면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것처럼 큰 거래량이 빵 터져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지켜보면서 아, 이제부터 주식을 사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가 이러한 거래량으로 차츰차츰 올라가 주다가 위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터져준다. 그러면 아, 이제부터는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그냥 여기서 박스권인 상태고 거래량도 고만고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개별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매매하는 방법. 자,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죠. 이때 저항선 오면은 그냥 팔고, 지금이 딱 저항선쯤입니다. 여기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러려면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선 라인에 지금 딱 부딪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자, 다시 언제 사느냐?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으면 얘가 어차피 횡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이때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라인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을 또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때쯤 오면 팔고, 언제까지?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렇게 거래량에 큰 변화가 오면 그때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당분간은 주가가 박스권일 거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지금 차트 얘기만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트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경제 지표도 보는데 제가 지금은 차트 매매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차트로 보면서 이 차트만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라인에 오면 팔고, 이 라인에 오면 사고, 이 라인입니다. 오면 사고, 요걸로 해서 현재는 횡보구간에 단타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애들이 큰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코스피로 한번 봤고, 이제 그러면 종목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인데, 자, 현대차가 이때 양봉으로 많이 올려줬죠. 아까하고 똑같은, 이게 종목, 아까는 코스피였고, 이건 종목 현대차지만,
안 따지고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다 똑같아요. 자, 이때 올려줬고 이때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를 50%로 잡습니다. 50%로 잡고 이때 지지를 해줬는데 두 번 다 위 꼬리 빼면서 이때는 음봉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봐줄만 해요.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파느냐? 이때 갭 하락하면서 음봉을 보여줍니다. 큰 음봉이죠. 이건 50%가 아니고 얘 시초가를 다 깬 음봉이 나와줘요. 이때 한번 봐줘야 돼요. 위험한 신호가 나왔구나.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 이때 거래량을 보니까 고만고만해요. 약간 잘 모르겠다. 이 다음날 한번 봐야겠다. 하지만 위험한 신호다. 이거 50% 이하지만 이거 50% 이하인다가 이것보다 더 큰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 시초가보다 더 크게 음봉이 내려가서 끝났으니까 위험한 신호다 하고 다음날 딱 봤는데 지지는커녕 오히려 더 내려와 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전날보다 거래량도 더 많아요. 음봉 이거 거래량 더 많다. 이거는 확실히 위험하다. 이렇게 밑거리도 없이 네모 반듯한 음봉이다. 위험하구나. 직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몰라요. 이때 약간 위험하구나. 어쩌지? 이때는 몰라요. 이때 윗꼬리 뺐네. 전에도 윗꼬리 뺐는데 이번에도 윗꼬리 뺐네. 근데 음봉이네. 위험하구나. 이때 약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거의 50% 이상 알 수 있죠. 확실히 위험하구나. 얘 이렇게 횡보하는 거 내려가겠구나. 이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음봉에다가 네모 반듯한 거.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난다. 음봉이지만 이 횡보장에서 얘가 이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내려간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 확실한 음봉 엄청 내려가 주면서 밑에 꼬리는 뺐지만 거래량이 엄청 늘어갔죠. 자, 이때는 이제는 나 앞으로 내려갈 거야. 계속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날 보니까 얘도 밑에 꼬리는 달았지만 큰 음봉을 주면서 거래량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때 65,000원에 절대 못 잡아요. 잡았으면 운 좋아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데 그냥 싸다 하고 들어가서 잡은 거거나 실력이 좋은 사람도 이때는 절대 못 잡아요. 자, 이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언제? 이거 50%를 돌파해주면서 지지를 해주면서 큰 거래량이 나올 때. 자, 이 횡보장에서 이때부터 얘가 신호를 줬어요. 내려간다. 그리고 내렸고. 그러면서 이 횡보에 비해서 주식이 싸진 상태입니다. 자, 주식이 싸진 상태에서 음봉에다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음봉의 50%를 돌파해주면서 양봉에다가 제일 큰 양봉을, 그러니까 제일 큰 거래량을 터트려줬어요. 그러면 뭡니까? 주식이 밑에 있을 때 음봉이라도 거래량이 터져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주식 음봉의 50% 이상을 지지를 해주면서 양봉인데 거래량이 더 터졌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올라간다고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이 이때 신호해줬고 내려간다고. 얘들이 이때 신호해주는 겁니다. 이제 올라간다. 준비하세요. 내 등에 탈 준비하세요 라고 뻔하게 이제 신호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보니까 잠시만 기다렸어요. 나 힘 모았다가 올라갈게요 하고 지지를 그냥 이 50% 이상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음에 뻥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뻥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이거 50%를 깼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지켜봐 주는 거예요. 왜? 깼고 거래량도 많으니까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특히 이때 거래량도 많으면서 양봉으로 해주면서 조금씩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아니면 이때 분할 매수를 해주거나 그러면 이때를 딱 보면 이거의 50% 이상을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또 돌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또 많이 올랐죠.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음봉을 많이 해주면서 음봉으로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또 많이 터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짧게 이때 이제 밑으로 다 내렸다. 나 올라간다라고 신호를 보여줬고 이만큼 올려줬습니다. 이만큼 올려준 상태에서 얘의 50% 이하를 깨면서 거래량도 많죠.
그러면 다시 얘가 나 이제 다시 내려갈 거야 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줬지만 위에 꼬리 뺐죠. 그러면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때부터 이까지는 올라가줬고 이제부터는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2020년 3월 이까지 오른 게 2020년 6월입니다. 3개월 동안입니다. 3개월 동안 올려줬고 3개월 지나서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죠. 지지를 해주고 거래량이 고만고만합니다. 이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는데 이때 다시 양봉을 터뜨려주면서 이 음봉의 50%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터뜨려줍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태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 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로 봤을 때 이만큼 다시 올라가 주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면은 쉽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 오른 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까지 올랐으면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죠. 자,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제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밑에 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고 주식이 위에 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거래량을 터져주면서 자, 양봉이고 큰 거래량에서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에 꼬리 빼면서 음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확실히 윗꼬리 빼주면서 주식이 점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돌파하고 더 올라가려면 이것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양봉이 나와주고. 자, 그러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게요. 옆으로 쭉 보면은 자, 보시면 여기에 50%를 이쯤에서 깨고 올렸다가 깨고 행보를 해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쯤에서 확실히 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나 이제 내려갈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50%를 확실히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지부진하면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횡보를 합니다. 자,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깨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양봉이 터져주면서 이것만큼의 혹은 이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형태죠. 보세요. 그때부터 주식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내리는 거는 이때 벌써 소식을 줬어요. 이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확실하게 소식을 줬습니다. 윗꼬리 뺐고 음봉에다가 거래량이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이걸 잡아먹는 50% 이상의 양봉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쭉 빠지는 겁니다. 자, 2021년 1월 15일 이때 꼭지 찍고 계속 빠지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자, 이걸 단타로 하면은 어려워요. 단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보유하고 있고 이때는 이러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팔고 이때 이거의 50%인지 이거의 50%인지 사람마다 감 잡는 건 다르니까 저는 이거의 50% 잡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의 50%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의 50%를 얘가 깨고 올라가줬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나요? 이때 또 사. 그러면 다음날 보니까 이거의 50% 깨고 내려가. 그럼 이때 또 팔아. 근데 얘는 또 이거의 50% 또 올라가니까 이때 또 사. 이런 식으로 하면 샀다가 팔았다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사갖고 이때 팔고 이때 사갖고 이때 팔고 이러니까 손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단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에서 큰 돈 벌 수도 없고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중장기를 하면 이때
모르겠고, 이때 오케이, 이때는 알겠다. 한 번만 더 지켜보자. 근데 이때도 알겠네. 확실히 윗꼬리 빼고 이거 50% 이상을 못 올려주네. 그러면 얘는 앞으로 내려가겠구나.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보다는 더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난 당분간은 현대차를 사면 안 되겠구나. 혹은 현대차를 내가 들고 있으면은 매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중장기적으로 하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준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 이때 그런 기준점이 생겼으면 지금까지 주식을 안 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현대차가 이 정도 주식이거든요. 상태가. 자, 이걸 약간만 줄여서 보면 이때 고점을 찍고 이러한 모습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주고 이때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일반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얘가 이만큼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려면 이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이. 이 밑에서 도지형,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약간 음봉을 나타내 주거나 혹은 양봉을 나타내 주거나 하면서 이러한 모양들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뜨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다시 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음봉, 약간 음봉 말고 큰 음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그러면 얘는 앞으로 여기서 더 내려가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어떠한 종목이든 똑같아요. 단 작전주 빼고 작전주 세력주는 그거는 판단을 해볼 수가 없어요. 왜? 작전 마음이니까, 세력주 마음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없지만 웬만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중장기만 해도, 그리고 제가 그전 편에 말씀드린 캔들과 이 거래량, 오늘 말씀드린 거래량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사이클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여주니까 팔고, 조금 전에 그 현대차 기준 이때 앞전 거래량보다 싸니까 이때 사고, 혹은 이때 사고, 두 번이나 신호를 줬죠.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이때 보여줬으니까 이때 팔고, 그리고 뒤에 가서 그리고 이 신호를 보여줬으니까 팔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쭉 기다리는 겁니다. 안 사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적어도 짧게는 기간은 다 달라요. 기간은 제가 뭐 확정 지을 수 한 달 만에 번다, 두 달 만에 번다, 1년이 걸린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모양이 저도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길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짧게는 30%, 많게는 그래도 두세 배는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돈을 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종잣돈이 커져가지고 단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요 차트와, 그러니까 기본적인 캔들 모양과 거래량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약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그냥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워 드릴게요. 잉크 주석을. 자, 이게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려면은 그냥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책의 차트 분석, 그리고 캔들과 거래량 분석이 해서 엄청 많아요. 책 몇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되는데 다 필요 없고, 결론은 걔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얘들 이 말이에요. 이 말. 제가 그냥 딱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간다면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더 앞에 거보다 심화 과정인데, 요 양봉이 나오죠. 양봉의 50%에서 제가 여기서 깨고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앞으로 주식이 더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0%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얘가 앞으로, 자, 이 양봉에서
이 50%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올라가 주려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느냐 설명드릴게요. 이 양봉에서 50%를 깨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게 음봉도 상관없어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런 모습들이 막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작아야 돼요. 얘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때는 거래량이 많아야겠죠. 이때는 거래량이 많고 양봉을 터트려주고 이 50%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모습이든 이 모습이든 이 모습이든 혹은 이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필요 없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50% 깨지 않고 단 거래량이 작다 얘들이. 그러면 얘들은 다시 위로 올라갈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트려주고 양봉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 50%를 깨지 않는다는 건 밑으로 내려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거래량도 많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다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서 주가가 다시 끌어 올라갈 때 이 산 사람 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힘차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올려놓고 이렇게 횡보를 할 때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즉 다음에 얘가 횡보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 터트려주고 밑에 거래량 터트려주고 이 양봉의 50%에서 더 이상 내려오는 게 안 보이면서 거래량도 없다. 얘들이. 그러면 이쯤에서 주식을 사놓으면 적어도 요 정도 혹은 이 정도를 깨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우량주도 그렇고 작전주도 그렇고 똑같은 이러한 형태를 보여줘요. 이건 약간 심리에도 좀 해당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좀 쉬운 얘기거든요. 이 패턴은 작전주든 세력주든 우량주든 똑같습니다. 자, 양봉을 올려주고 거래량이 터졌다. 이 상태에서 50%를 지켜주면서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데 얘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횡보를 해주면서 이 50%를 깨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이 작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올려주느냐? 적어도 이 양봉의 최고가 정도까지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 올려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럴 때 매매 방법은 이 50% 정도에서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때 이 그 전 양봉, 거래량 터진 양봉 최고가에서 팔거나 그러니까 꼭 이땐 팔 필요 없어요.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 3% 해가지고 이 근처에 와서 팔거나 아니면 좀 더 욕심이 있으면 이거를 뚫고 올라가 주면서 거래량 터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위에서 팔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력주든 우량주든 다 이러한 형태를 띄워주면서 이러한 형태의 때 매매를 하면은 승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제가 제일 잘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왜?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는 중장기일 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단타일 때도 해당이 됩니다. 중장기일 때도 똑같이 크게 보면 돼요. 크게. 단타일 때는 작게 보면 되고 뭐 중장기일 때는 꼭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도 되고요. 중장기로 이렇게 투자한다면 단타로 투자할 때는 당연히 일봉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없는데 횡보를 하다가 얘 50%를 깨는 모습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오든 이렇게 음봉이 나오든 깨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집중을 해줘야 돼요. 이게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갈 건지 어떤지 혹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50%는 지켜주는데 밑에 거래량이 많다. 그것도 앞으로 깰 확률이 더 많아요. 무조건 이거 50%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작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그래야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텍스트로 얘기를 해드리면 요 밑에 적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거 왜 색깔이 바뀌었지? 뭐 어쨌든 간에 주가가 양봉으로 올려주고
옆으로 횡보할 때,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일 때 거래량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면, 이럴 때 거래량이 없으면 다시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요렇게 횡보를 할 때 거래량이 많으면, 요 밑에 거래량이 많으면 그게 이 횡보를 할 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요 50%만 지켜준다면, 그러면 아래로 뚫고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자, 요거는 자, 이해가 이제 되셨겠죠? 이것도 그럼 똑같이 저희가 실전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뭘 볼까요? 이걸 볼까? 자,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크게. 얘는 좀 짧게 해서 올라가는데, 자, 보세요. 이때 양봉을 터트려줬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50%를 다음날 보니까 50%를 깨는 음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아요. 거래량이라는 건 맞냐 적냐 기준은 이전 거래량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거래량보다 확실히 이때가 거래량이 많죠. 이거 50%를 약간 깨면서 내려온 걸 보여주니까 이때는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50%를 지켜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다가 시루다가 올라가는데 얘는 바로 올라가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얘가 이거를 뚫고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짧은 거죠. 짧게 한 거죠. 이때 기준인데 거래량 터트렸고, 이때 보니까 이거 터트린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량 많으니까 지켜봐 주는 건데, 다음날 신호를 보여줬어요. 다음날 이거 50%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또 점점 줄어든다. 얘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네 했는데 다음날 바로 올려준 케이스입니다. 이때 올려준 저희 이 기준을 뚫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요거의 최고가를 훨씬 뚫은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쭉쭉 올라가주죠. 이걸 뚫은 걸 보여주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주다가 이때 이거의 50% 이하의 음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때 다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제부터 지금 이때는 이제 나 올라가준다라는 걸 이 캔들과 이 거래량으로 보여줬고, 올라가서는 이 캔들과 이 거래량으로, 물론 이때보단 작지만 이 50% 이하로 보여주면서 이 거래량만 해도 이 앞전의 거래량보다는 훨씬 많은 상태니까 이때는 나 이제부터 다시 내려갈래 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다시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옆으로 보면 역시 확실히 내려가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른 거 다 만회해주면서 다 내려갔죠. 얘는 이렇게 짧게 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짧게 치고 나온 건데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얘는 SBS 콘텐츠 허브라는 건데 주식이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위에 꼬리를 뺐지만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보다 주식이 바닥에 있고 엄청난 양봉, 뭐 위에 꼬리를 좀 빼긴 했지만 그런데 거래량을 보니까 엄청나요. 이때에 비교해보면 이때는 거의 바닥 아예 보이지도 않죠. 이 거래량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바닥이고 양봉이고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줬다. 이제부터 올라갈 신호인가? 자, 다음날 보니까 또 위에 꼬리 하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아요. 그러면 약간 불안한데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단 이거를 한 봉이라 잡으면 이게 50%고 얘를 한 봉이라 잡으면 이게 50%니까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쭉 엄청나게 줄어들죠. 이때에 비교해서 줄어들면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가 얘를 살짝 깨줘요. 그런데 이 깼을 때 거래량이 없어요. 이 깼을 때 거래량이 많으면 이거 실패구나 하고
다시 주가가 내려올 건데 이 50%를 약간 깼는데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거 50%를 다시 지켜주면서 큰 양봉이 나오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거 좋구나. 앞으로 올라가겠다 볼 수 있어요. 보니까 확실히 이 전걸 깨주는 양봉이 나와요. 거래량도 훨씬 더 많죠. 얘 다시 앞으로 오르려나?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위에 꼬리를 뺐기 때문에 다시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이거에 50%를 깨는 음봉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다시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다시 내려간다고 얘기했죠. 이때는 다시 올라간다 얘기했고 이거 기준 이때 모습으로 보니까 거래량 없으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여줬는데 이때 윗꼬리를 빼면서 음봉 이거에 50%를 깼으니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앞전에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기준으로 이제 잡아야 돼요. 이거 기준 50%를 깨느냐 안 깨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래량이 없으면서 안 깨고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자, 유지를 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캔들만 봐서는 저희가 긴가민가한데 제가 이거 캔들 그리고 거래량의 심화 편이죠.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이렇게 올려줘 놓고 거래량이 없다. 올려줘 놓고 거래량이 없다 하면은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도 시루긴 시렸지만 시루면서 결국은 올라가주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올라가줬고 이제 이까지 올라가주니까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위에 꼬리를 뺐어요. 주식도 비싼 상태죠. 이때보다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다시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꼭지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은 올라가주는데 거래량이 그래도 좀 많죠. 이만큼 완전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조심을 해줘야 돼요. 주식이 비싸졌고 위에 꼬리를 뺐으면서 비싼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다. 게다가 그 다음 주식들을 보니까 얘들도 거래량이 많은 상태구나. 누군가가 사고 팔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트가 얘기하기를 이럴 때는 조심하라고 하더라.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니까 그래도 내려갈 줄 알았더니 다시 올랐네? 그런데 올랐는데 음봉으로 윗꼬리를 딱 펴주면서 이거 앞에 말씀드렸죠. 정형적인 그 꼭지라고. 이러한 모습은 정형적인 꼭지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거래량도 많아요. 위에 꼬리에다가 음봉에다가 주가가 비싼 상태에다가 위에 꼬리 다 달아줬고 게다가 거래량도 많다. 주가도 비싼 상태다. 이거 앞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거에 50%를 지켜주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에 반도 안 되는 거래량이죠. 얘가 더 올라가려면 이때는 이 거래량을 뚫고 더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근데 자, 캔들만 봐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을 봤을 땐 힘이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 캔들만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도 같이 봐줘야 된다.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의 거래량이 나오면 이때 아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작으면서 양봉이 나오니까 힘이 딸린 거죠. 그러니까 역시 다음날 내려갑니다. 자, 네모 반듯한 음봉에다가 지금 주가도 비싼 상태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는 오른 거, 많이 오른 거, 얘의 50%를 지켜주나 안 주나를 봐줘야 돼요. 자, 그런데 당분간은 이 꼭지라는 걸 보여줬고 당분간 내리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보여줍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올라줬네요. 이때는 보면은 왜 다시 올라줬느냐? 이때 꼭지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올라가 주려면 이거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고. 이때 양봉, 이거의 50%를 올려주면서 양봉인데 거래량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여기까지 올려준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빠졌지만. 이게 정말 재밌잖아요. 이때 만약에 조정할 때 샀으면 어쨌든 먹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쭉쭉 보았는데 이때는 더 이상은 이제 거래량이 터져주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또 더 이렇게 양봉을 터뜨려주면서 더 올라가려면 여기서는 이제 이때에 거래량만큼 혹은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좋은 양봉은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러면 주가가 비싼 상태고 전 고점에다가 양봉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다 라고 봐주면 돼요.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멈췄네요. 여기가 오늘 종가고 이때를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당분간은 내리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건 SBS 컨텐츠 허브인데 물론 수급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공시도 봐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은 차트 분석과 차트 매매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평선 빼고 다음 편에는 이평선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편에는 그 보조지표를 또 말씀드릴 거고. 근데 오늘까지는 저번 편에는 캔들, 오늘은 거래량이니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차트 분석과 차트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이때가 지금 종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제가 짤 필요 없이 그냥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밑에 꼬리는 달아줬어요. 그래서 좋아요. 밑에 꼬리는 달아줬는데 주가가 비싼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거를 더 뚫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큰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크게 터트려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인다라는 게 이때 윗꼬리 뺐고 이때 윗꼬리 뺐고 이때 윗꼬리 뺐고 이때 윗꼬리 뺐습니다. 윗꼬리 뺄 때 거래량 많았고 윗꼬리 뺄 때 거래량 많았고 이때 윗꼬리 뺄 때 거래량이 많았어요. 밑에 꼬리 뺄 때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고 윗꼬리를 뺄 때 지금 거래량이 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 이때도 때렸죠. 그럼 이 누군가가 때리는 걸 다 받아주면서 확 양봉으로 올리면서 거래량도 확 터트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면 앞으로 SBS 컨텐츠 허브는 더 올라갈 거고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모습도 안 보이면 당분간은 주가가 내려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언제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면 됩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이 실제로 보여드렸으니까 한 개 더 보여드릴까요? 삼성제약. 이건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삼성제약이라는 건데 일봉입니다. 얘가 이때 기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오다가 앞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양봉, 비록 윗꼬리는 뺐지만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올라갈 거야. 나 지켜봐. 나 올라갈 거니까. 라고 신호를 얘가 딱 깃발을 꽂아준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다음날 보니까 50%는 지켜줬는데
커다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한번 지켜보자. 다음날 보니까 또 커다란 음봉이 나오면서 50%는 간신히 지켜주고 대신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윗꼬리까지 뺐네?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 앞에 다 거래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모양이 나오면 다 팔아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되면 이 거래량이 확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없이 거래량 없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는 캔들만 보면은 이 50%를 깼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캔들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도 항상 봐야 된다. 거래량을 보니까 이 거래량과 택도 없는 거래량으로 조금씩 조정을 주고 있다. 아, 그러면은 얘는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 누군가가 나간 흔적이 안 보인다. 누군가가 산 흔적은 보이는데 누군가가 나간 흔적은 안 보인다. 근데 조정은 주네? 아름다운 조정이구나.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좋다. 지켜보자. 되는 겁니다. 더 뺐네? 지켜보자. 이때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자,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큰 양봉을 보여주고 이게 윗꼬리가 있든 밑에 꼬리가 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큰 양봉을 보여주고 밑에 거래량도 많다. 그런데 이거 50% 지켜주면서 행보를 하는데 거래량이 작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50%를 깼지만 거래량이 작은 걸 볼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결국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돌아가서 다시 이를 보면은 50%는 깼지만 거래량이 작으면서 내려와 줍니다. 아름다운 조정이죠. 그런데 얘는 뭐지? 내리는 게 멈췄나 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크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밑에 꼬리를 빼주면서 여전히 거래량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양봉 거래량 없고 좋고 음봉인데 깨진 않고 양봉인데 다시 밑에 꼬리를 빼주면서 뭔가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이만큼 거래량도 안 터뜨려주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보이고 그러다가 다시 이거의 50% 이상을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약간 늘어났어요. 이 앞에 거래량보다 크면서 그러면 얘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역시 나 올라간다 했지? 이러고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올라갑니다.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자 지금 이 양봉인데 올릴 때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렸으니까 올라간 건데 이러한 음봉일 때 이러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봉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거래량이 낮았기 때문에 얘가 밑에 꼬리 빼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제가 PPT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이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오늘 종가였고 여기서 얘는 더 올라가 줄 수도 있어요. 단 얘가 위에 꼬리를 뺐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은 얘들이 지금 다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맞고 내려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더 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빵 뜨거나 아니면은 다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양봉을 빵 떠주면서 거래량도 폭발해주는 얘들이 던지는 거 다 받아먹으니까 거래량이 폭발해주겠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반대로 얘들이 여기서 음봉을 보여주는데 음봉의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얘들 던지는 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 주식은 다시 한 번 더 위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캔들과 거래량만 봐도 이 주식이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아니면 몇 달 뒤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추세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편에는 기본편인 캔들편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오늘은
요 캔들과 더불어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이평선까지 몰라도 돼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장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건지 혹은 주식이 내릴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도 꼭지에는 물리지 않아요. 꼭지에는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앞편에 설명드린 이 캔들과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이 거래량에 대해서만 충분히 숙지를 해도 어느 정도 주식에 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제 다시 이평선도 보면은 약간 깼다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기본을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기본을 잡는 거에 이평선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편에서는 캔들과 거래량 뿐만이 아니고 이평선을 대입해서도 주식이 어떻게 갈지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편에서는 보조지표까지 넣어서 어떻게 갈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차트에서도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좀 더 확률이 올라갈 그러한 것들을 알면 조금 더 승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본편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근차근 시간 지나면서 응용편도 이것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한 개씩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목이 아파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